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부평의 한 도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민원25에서 현장 점검했습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부평 캠프마켓 맞은편 부평공원 도로입니다. 한적한 이 지역에는 어떤 민원이 있을까? 직접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차량이 다니는 도로잖아요. 근데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안 보이지만 주말이라든지 평소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닐 때는 이게 엉키니까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되고요. 저는 지금 민원이 제기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인도는 주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은 이곳 도로뿐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만들어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주정차가 금지될 수 있도록 황색선을 설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청에도 정작 부평구에서는 도로교통법을 들며 주정차 단속이 힘들고 현재 도로 내 인도 설치 역시 힘들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평구의 생각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답니다. 더욱이 인도 설치와 황색선 지정 등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이 달라 당장의 설치가 어렵다는 것. 제가 자체로 다른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보도는 좀 설치가 어렵고요. 저기 담당 현장에 나가서 한번 교체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도로 폭이나 이런 거 현황 보면서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하실 거예요. 특히 들어오는 민원마다 모두 들어줄 수 없는 데다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 문제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버겁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한 만큼 현장 조사를 거쳐 민원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 인도가 필요한 데다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평공원 일대. 조만간 해결책을 찾길 기대해봅니다. 민원25 송효창입니다. 인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차량 9대가 파손되고 8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1시 2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차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 A씨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뒤 멈추지 않고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던 차량 5대가 중앙분리대 파편 등에 맞는 등 모두 9대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또 A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50대 B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24일까지 상반기 쓰레기 소각로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소각로 폐열 보일러 수관 교체 등 15개 항목에 대해 보수할 예정인데요.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인 부천 자원순환센터의 하루 소각 용량은 300톤, 재활용 선별 150톤, 음식물 쓰레기 240톤, 대형 폐기물 50톤 등입니다. 지난 2000년 9월 준공돼 내구 연한 15년을 넘긴 상황입니다. 배우 손예진 씨가 올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배우 특별전에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손예진 배우는 지난 2002년 영화 연애소설을 시작으로 클래식, 내 머릿속의 지우개, 덕혜옹주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는데요. 또 대종상 3회, 백상예술대상 6회, 청룡영화상 5회 등을 수상했으며 최근 박찬욱 감독 신작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비판 배우 특별전에는 그동안 배우 전도연, 정우성, 김혜수, 설경구, 최민식 등이 주인공으로 나섰습니다. 제28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오는 7월 4일 개막합니다. 일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노후계획 도시 정비를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주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비 기간 동안 해마다 수천 세대 주민들이 옮겨 살 곳이 필요한데요. 전세 시장이 불안하지 않도록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1기 신도시 정비 예정구역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49개 단지 4만 300여 세대, 부천시는 49개 단지를 18개 블록으로 나눠 해마다 한두 곳씩 10년 이내에 모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4천여 세대 정도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인데 첫 해에는 4천여 세대, 두 번째 해에는 8천여 세대, 세 번째 해에는 12,000여 세대로 정비 규모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주와 철거, 공사 후 입주까지 필요한 기간이 최소 3년에서 4년이라고 할 때 정비사업 3년 차부터는 전세나 월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들과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주민들이 겹겹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부천시 원미구 전체의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모두 8,600여 건이었습니다. 중동 신도시 정비사업 3년 차부터 해마다 12,000여 세대 이상 원주민들이 옮겨 살 집을 찾아야 할 경우 부천 지역 전월세 시장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와 가까운 3개 신도시 임대주택 물량을 이주 대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 내 순환형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대장 그 신도시나 인천 계양 그 벌말로 서쪽에 있는 계양도 저희가 쓸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단지 외로 순환하는 거죠.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체 물량의 3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대장 신도시 2만 가구와 계양 신도시 17,000여 가구 중 임대주택 물량이 13,000여 가구 가까이 되는 셈인데 중동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 대책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게 부천시의 시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이주민을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이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22일 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도 이후 지역 사정에 맞는 이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내년도 수도권 지역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올해부터 3년간 입주 물량을 분석한 결과 내년 수도권 지역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올해보다 29.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년 뒤인 2026년에는 56%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인포 리서치팀은 중대형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넓은 평면의 아파트는 공간의 여유와 프라이버시 보장 등의 이유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만큼 선호도가 여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인천 지역 정비사업 심의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됩니다. 인천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해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나의 통합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관련된 건축과 경관, 교육, 도시계획, 교통과 환경 등 심의를 통합 검토 심의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를 6개월 내외로 단축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는 위원회를 수시 운영할 계획이며 통합심의는 각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부터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 등 2개국, 4개 주, 7개 주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LA 등 많은 도시를 들러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해외 투자 유치와 북미 서부 지역 4개 주와의 교류 협력을 완료했는데요. 김동연 지사는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인 경기도는 이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있어서 기술 협력 등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도는 생후 만 24에서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사촌인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을 다음 달 3일부터 접수합니다.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대상은 사전 협의된 포천, 동두천,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5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의 경우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중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인데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합니다.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은 서비스업과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인천 도시정비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2천만 원, 연 1.5% 이자 비용을 3년간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은 최근 1년 안에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며 2차 보조는 고용 실적에 비례해 연 1%에서 2%로 3년간 차등 지원합니다. 대출금 산화는 모두 1년 거치 4월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 보증과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병해충을 막기 위해 농약을 쓸 때 꿀벌에 대한 독성이 강한 약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공원이나 가로수를 방제할 때 꿀벌에 강한 독성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농약 계열 살충제가 꿀벌 폐사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어 일단 사용을 중지하고 독성이 낮은 농약으로 대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도심 내 병해충 방제에는 농업진흥청에 등록된 약재 중 독성 등급이 가장 낮은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시장 체험 프로그램을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합니다. 전통시장 체험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단법인 인천상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시교육청이 수도권 최초로 시작한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 355개 학교 학생 7,108명이, 올해는 348개 학교 학생 8,100명이 신청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미선정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올해 체험 대상 학생을 선정했으며 학교 밖 활동이 어려웠던 특수학급 학생들까지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미선정된 학생 6천여 명에게는 장바구니를 제작 배포해 전통시장을 체험하도록 안내했고 인천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인천 26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험활동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25일에서 26일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를 일반 도민에 개방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5일에는 잔디마당에서 자전거를 탄 풍경, 기회소득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버스킹 공연, 경기도 홍보대사 옹알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26일에는 잔디마당에서 기회소득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버스킹 공연이, 대연회장에서 독립영화 상영과 감독과의 만남 행사가 열립니다. 도담소는 1967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건립돼 역대 경기지사의 주거 공간과 집무실로 활용돼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